온라인 쇼핑 사기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아침 산책을 하는데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뭔가 시연회 같은 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의료기기는 혈압, 당뇨, 관절염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자가 이상한 기계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기계였지만 30년 경험으로 보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나사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나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나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판매될 리가 없었거든요. 보통은 300만 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100만 원에 드립니다. 역시 가격 할인으로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혈압에 효과가 있나요? 저는 혈압약을 20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이 기계만 있으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혈압약을 임의로 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잠깐요. 제가 일어서자 판매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료기기라고 하셨는데 식약처 허가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럼 허가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건 회사에 문의하시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정식 의료기기라면 반드시 허가 번호가 있어야 해요. 판매원이 당황하더니 다른 말로 돌렸어요. 이건 의료기기가 아니라 건강관리기기예요. 그럼 치료 효과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에요. 치료 효과는 있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간 경찰서에서 일한 박철민입니다.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은 전형적인 의료기기 사기 수법이에요. 판매원이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세요. 그건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판매원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어르신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낸 분은 없었어요. 형사님 덕분에 100만 원 사기당할 뻔했네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혈압약 끊을 뻔했잖아요. 그날 저는 의료기기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건강기기는 100% 사기예요. 특히 약을 끊으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나사, 하버드대학교 등 유명한 기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도 사기 수법입니다. 어르신들이 메모하며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동네가 조용했는데 골목을 돌아서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걸어봤어요. 차도 같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30년 형사 생활로 익힌 기술이었죠.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확실해.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정말 위험한 것 아니야. 그만두는 게 어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건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야. 하지만 아내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저도 사실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럼 더 조심해.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 알겠어.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은 사기 사건들을 생각해보니 모두 비슷한 시기에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의료기기 사기꾼을 쫓아낸 지 며칠 후 동네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 일찍 최기범 할아버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철민 형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상해요. 기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부동산 중개사라는 사람이 와서 집을 5억에 사겠다는 구매자가 있다고 했답니다.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고 해서 좋다고 했어요. 계약은 하셨어요? 네. 계약금 5천만 원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 구매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래요.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는데 돌려달라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금을 자기가 받았다고 해요. 뭐라고요? 제가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을 자기한테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복잡한 수법일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범 씨, 혹시 그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형식이 달랐고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 주소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지금 가봅시다. 기범 할아버지와 함께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가봤더니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는 없었어요.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있었나요?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곳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범 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럼 제가 받은 돈은? 일단 그 돈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기범 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가서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5천만 원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돈 중 일부가 위조 지폐였어요. 이건 가짜 돈이에요. 뭐라고요? 은행 직원이 자세히 확인해 주더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위조 지폐라고 했어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예전 동료가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이랬습니다. 우선 가짜 구매자와 짜고서 높은 가격에 집을 사겠다고 제안해요. 그럼 집주인이 좋다고 계약하죠. 그 다음에 가짜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집주인은 당황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게 되죠. 하지만 사실 그 계약금은 사기꾼들이 위조 지폐로 준 거예요. 진짜 돈이 아니었던 거죠. 다행히 경찰 수사 결과 사기꾼들이 빨리 검거되었어요. 그리고 기범 할아버지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철민 형사님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기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는 부동산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의심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한 후에 받으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도움을 준 분들의 자료를 정리해보니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용한 계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방문 판매, 투자 사기,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부동산까지. 겉보기에는 다 다른 사람들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모두 한 조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민호야, 내가 정리한 자료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형, 어떤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기 사건들의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줬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들이 모두 하나의 조직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계좌 추적해보니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동 시기와 지역도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 같고요. 정말로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 네, 형이 제공한 자료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큰 조직이었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사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럼 위험했던 거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막아낸 사기 사건들이 결국 큰 조직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겠군.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여러 사기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형사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르신이 찾아내신 그 계좌 정보 때문에 큰 조직의 꼬리를 잡게 됐습니다. 정확한 대화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찾아낸 계좌들을 추적해보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부는 서울에 있고 지방 곳곳에 지부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르신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르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동시에 기분도 좋았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한 경험이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교묘한 사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당할 뻔했어요. 어르신, 국세청에서 연락드립니다. 어르신 명의로 탈세 혐의가 접수되어서 목소리도 정중하고 말투도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사기 전담 형사를 했으니까 금방 알아차렸죠.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직접 이런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화를 끊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물어보니까 대답이 일관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나는 30년간 사기 전담 형사를 했어. 자네 같은 친구들 수백 명 잡아봤고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이 약사님이었습니다. 철민 형,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이 약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새로운 수법이더라고요. 누군가 이 약사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다행히 아들이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고 직접 아버지에게 확인 전화를 해서 사기인 걸 알았다고 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서도 동네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 형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르신,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찾아주신 단서들 덕분에 전국적인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우리가 찾아낸 계좌 정보를 시작으로 전국 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였다고 해요. 서울 본부와 지방 지부까지 모두 검거됐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당한 피해자들도 대부분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 후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상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표창식 날 김수정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가 도와드린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다들 고맙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어요. 은퇴 후에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경찰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박철민 어르신의 30년 경험과 지혜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우리 동네는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사기 전화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동네 분들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거든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김수정 할머니의 그 한 통화에서 시작됐어요. 만약 할머니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말씀 안 해주셨다면 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고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은퇴한 후에 뭔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우울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 경험과 지식이 아직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수상한 전화가 오면 동네 분들이 저에게 상의하러 오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동네 사기 전담 형사라고 농담하시는데 싫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가, 우리 사회가 사기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사기 의심 상황을 보시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전문가에게 상의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사기꾼들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욕심이나 불안감을 이용한다는 것 말이에요.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사기 없는 평화로운 일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